작년에 왔던 다니엘이 죽지도 않고 다시 왔습니다. 3번 타자로 왔는데요. 홈런을 2번 연속 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3번 타자는 아닙니다. 이런 야구도 있어야죠. 그래서 야구가 이래야지 또 야구지요. 오늘은 기대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서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의 주문은 선교 보고보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전해달라고, 말씀이 남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고민 끝에 그냥 선교 보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역시 3번 타자구나, 그러고 왔어요. 말씀 중에 선교 사역 끝내고 어쩌면 교회를 맡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잘못된 소개고요. 저는 앞으로 13년 후면, 글쎄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70세가 될 거고 은퇴할 때까지 선교지에 있을 겁니다. 제가 만일에 쿠바에서 무슨 일로 추방을 당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정말 보입니다. 이제 6년째 거기 있으면서 이러다가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방을 당해도 한국으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기왕에 배워놓은 스페니시가 있어서 그냥 남미 쪽의 어느 나라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남은 생은 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만드셔서 선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냥 선교사로 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 이름을 소개를 좀 하면, 터기자의 법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목으로 13년 있는 동안에 한 번은 부대, 기무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찾아가서 위문을 했는데, 그 부대원들 가운데 한 분이 기무할 때 기자에 헌병할 때 헌자라고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웃고 나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자에 헌금할 때 헌자라고 영락 없이 목사 이름이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배꼽을 잡고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제 이름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할 때 기자에 헌금할 때 헌자, 그 목사가 있었지, 선교사가 있었지 생각이 나시면 쿠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용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제가 연회를 와서 듣게 되는 많은 말들 중에서 이상용 목사님이 오셔서 더욱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정말인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이 교회와 이 모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다 깨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기독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상영 목사님과 개포교회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게 교회야 라고 하는 모습을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쿠바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약 3주 전 쿠바에서 떠나서 한국을 들어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나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17시간입니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이리로 직항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어렵고요. 아직 대한민국하고는 미수교국입니다. 그래서 직항은커녕 어떤 외교적인 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구석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비행기를 타면 까마득히 높이 떠서 그 큰 건물들조차 너무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야, 여긴 바다가, 해변이 이렇게 생겼구나. 밑에서는 전혀 안 보이던 그림들이 보입니다. 참 멋있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 속도로 그 높이로 날아가다 보면 자세한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운전을 한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놓치고 볼 수가 없게 되지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간판 하나하나를 볼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에서는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서 저희 동네는 특히 자동차보다 마차가 많은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느낌이 오시죠? 예. 수도 아바나는 마차가 관광용으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타서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용도로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마차가 생활용입니다. 자동차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는 마차가 여전히 많고, 그래서 길에는 말, 똥이 많고, 이런 표현 괜찮죠? 예. 개, 똥도 많고 아주 어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딴 데 보면서 걷다가는 그냥 밟게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놓치는 게 참 많은데 걸어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걸어가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고, 구석구석 길거리에 뭐가 쌓여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너무 빨리 읽지 마십시오. 비행기 타고 가듯이 그냥 확 지나가시면 그러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읽기는 읽었어요. 요즘에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것은 남이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 성경을 들으시면서 통독을 하시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들으면서 통독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읽어요. 속도가 막 나라라라라라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빨리 막 읽어 나가는, 그걸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물론 1년에 몇 번 통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방식을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심기 위해서는 그 속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들으시든지 읽으시든지,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평생토록 들었어, 이러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뭔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게 있어서 세상이 뭘까? 사랑하는 건 뭘까? 세상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이런 묵상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자꾸 깊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조절을 하셔서 천천히, 어떤 때는 멈추어 서서 그 말씀에 좀 깊이 빠져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석절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지도 않고 그냥 외우실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려면 내가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뭔가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참 뭔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본문으로 내가 복음으로,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2단도 되고 3단도 됩니다. 이게 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깨닫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거기서도 물음표가 나오신다면 여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삶에 적용하시다가 이건 뭐가 좀 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나오면 한 주간 만에 시차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삐딱거리더니 올해는 기가 막히게도 이제 내일 모레 가거든요, 월요일 날. 근데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녁에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나누는 시간에 밥을 먹다 거의 졸 뻔했습니다. 13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낮일 때 거기는 밤입니다. 한 주간이면 회복되던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나이 탓이겠죠. 어쨌든 제가 혹시 여기 서서 헛소리를 하게 되면 지금 졸립구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졸립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가 하나 생겼어요. 그 자전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금난여고였는데 혹시 거기 아시나요? 금난여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봉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금화터널이라고, 지금은 금화터널이 뚫렸고요. 독립문에서 넘어가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지금은 이대부고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대부고 출신인데 이대부고가 저 밑에 이대 후문 쪽에 있다가 금난여고와 함께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이대부고로 변했어요. 제가 그 학교 앞을 자전거를 타고, 약간 비스듬한 내리막길이거든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데 몇 번을 시도해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짓이 있었어요. 팔을 쫙 벌리고 두 팔을 다 놓고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근데요, 뜻하지 않은, 이건 제 실수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팔을 다 들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중인데 핸들이요, 그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돌에 걸려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갑자기 꺾였어요. 이게 돌에 걸려도 그냥 비스듬하게 딴 데로 가서 제가 또 잡을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전혀 없이 핸들이 탁 꺾인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더라고요. 앞으로 날아가는데 제 머리가 아스팔트 위로 이렇게 쫙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아스팔트를 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제 다리 위에 자전거가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해도 날아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철퍼덕하고 떨어졌죠. 어디가 부러졌어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도로니까, 아스팔트 도로니까 거기 그냥 철퍼덕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인도에 옆에 놓고 저 인도에 앉았어요. 보도블록에 앉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하늘이 노래지는,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노랗게 되더라고요. 노란 하늘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진짜로 색깔이 변하네. 이제 그러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 눈앞에 스크린 같이 하나가 뭐가 탁 떴어요. 그냥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탁 보이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단 몇 초 만에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게 진짜로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십몇 초, 단 몇 초 만에 제 인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짧겠지요, 그죠? 지금보다 좀 짧은 인생이었죠. 예, 그래서 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저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저를 찍은 것도 아니고, 무슨 카메라를 메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살았던 인생의 모습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몇 초 만에.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걸 봤으니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심판 시간이 길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보시고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십몇 초면 인생을 다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보고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심판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사십시다. 예. 그 내가 산 걸 다 내가 보더라니까요. 그 십몇 년 동안의 그 장면을 그냥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넌 아직 뭔가 할 일이 남았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군목 13년 했어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군복만 보면 저는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도 이게 이래요. 이게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핸드폰 케이스가 이렇게 얼룩덜룩한 군대 모습이에요. 워낙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13년 남아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은 군대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격상 예? 잘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워낙 딱딱한 곳이라 이렇게 웃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3년이 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정말 최악의 순간이 공수교육이었어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전까지, 뛰어내려서 땅바닥에 굴을 착지하는 그 순간에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요. 저는 그걸 2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교육을 받다가 워낙 강한 훈련을,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던 제가 들어가서 그냥 온몸으로 다 뛰니까 근육이 다 깨졌어요, 속에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병명이 나왔는데, 이 근육이 깨지면서 신장으로 이 근육들이 다 조각들이 들어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다 돼지 다리처럼 돼가지고 퉁퉁 부은 채로 퇴교를 당했어요. 다음에 다시 들어오라. 하여튼 1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했고요. 너무 험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슨 특전사 공수교육을 다 받게 하셨는가 생각을 봤었는데, 그 답을 쿠바에서 얻었어요. 쿠바에 갔더니 북한 군인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은 거기 있는데 한국 대사관은 없어요. 북한 대사관 옆에 시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 얼쩡거리다가 여기 김일성 배지를 붙인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그 안에 시장 장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래 서울서 와시오. 무슨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 우리 측에서도 북한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지 않도록 되어 있대요. 그 위험한 일이래요. 저도 나중에 얘기 안 했지만 군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기가 죽지 않는 이유는 특전사 공수교육 출신이라 해서 그걸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어깨를 척 펴게 해주더라고요. 참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김기현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악으로 그냥 막 그 훈련을 받았던 그 기억이 이런 데서 쓰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부여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10대이시든 20대이시든 30대이시든 아니면 70대나 80대이시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그리고 제대로 결론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정말 살아서 빛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뜻이 있으셔서 계획한 것이 있으셔서 주신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말씀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다 볼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볼 거기 때문입니다. 아셨지요? 그게 저 혼자 개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그 열심이, 그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춰야 깨닫는 게 있고요, 깨달아야 보이는 게 있고요, 죽어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한 장병의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애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만지게 하고 색깔을 설명하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이 아이의 개안이 가능하다,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고 수술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는 날 붕대를 풀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던 아이가 창밖에 잔디밭이며 꽃이며 새들이며 하늘이며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을 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걸 왜 내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걸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설명으로 들은 세상과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이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용 목사님이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상용 목사님 그거밖에 설명 못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천국을 제대로 설명해 내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사용하던 이 몸뚱아리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몸은 생명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유한한 도구입니다.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바치실 때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봐도 선한 도구 아니고 악한 도구 하나님이 선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백성들도 있지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도구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글쎄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깨우려고 치시는 그런 치는 일로 쓰는 도구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로 쓰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겠고 또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저 기는 당연히 쿠바 국기고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저 표어는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 왔던 다니엘이 다시 왔으니까요. 쿠바 안에 개신교회가 5%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맥이 끊겼습니다. 맥이 끊겨서 32년 동안 끊겼던 맥을 다시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어서, 그러니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몇 개 교단들이 다 합해서 5%예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쿠바 빠라 그리스도. 네, 전재덕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표어와 친숙하실 겁니다. 그 다음이요, 동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12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이 400km니까요. 그 3배 정도 되죠. 폭이 좁아서 우리나라를 길게 세 등분해서 쭈루룩 펼쳐 놓으면 딱 저만큼 됩니다. 면적도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이 남한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 나라에 저 3개의 도시, 4개의 도시는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1921년에 멕시코로부터 넘어간 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2,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은 1,000명 정도는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도저히 쿠바에 살 수 없다 판단을 하고 망명을 했고요. 남아있는 1,000명 중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324명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 까르데나스입니다. 제일 많은 후손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 까르데나스는
12만 명, 전체 12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생각보다 크지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저기에 제가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저길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쿠바 자체가 가진 법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몰랐는데요. 작년 7월에 외국인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민국의 지적을 받고 가르치는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일단 중지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했다가 저를 잡아가면 그 다음엔 추방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지하고 다른 이제 대책을 고안을 해서 학생 중에 가장 잘하는 학생을 세워서 교사로 지금 가르치게 하고, 저는 그 교실에 제일 뒤에 앉아서 발음 고쳐주고 질문을 받는 정도로만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1921년에 한인들이 도착했던 마나띠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284명의 한인들이 도착을 했는데 멕시코로부터 넘어왔습니다. 멕시코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데다가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그 선인장을 키우고 다듬고 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아간 것이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쿠바의 사탕수수가 유명했고 돈벌이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리로 들어왔는데 저길 찾아가 보니까요, 항구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항구였을까 할 정도로 남아있는 건 저런 기둥 몇 개, 저 뒤편에 커다란 그 부두였을 것 같은 그런 건축물만 앙상하게 잔해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저 몇 척의 고깃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80년이 지난 뒤죠. 한인들이 도착한 뒤 80년이 지난 뒤에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기 이 역사적 현장에 기념탑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한국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우리나라와 쿠바가 국교가 되면, 수교가 되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이요,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그 당시는 대단히 번성했을 굉장히 큰 농장이었을 텐데 지금은 사탕수수 농장이 어딨나 찾아다녀야 했었습니다. 아직도 사탕수수 농장이 크긴 큽니다. 설탕의 원료가 되죠. 저 사탕수수를 그저 이파리만 떼어내고 앞찾기에다 넣으면 그냥 나오는 물이 설탕물이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쿠바에 한번 꼭 오셔서 맛을 보셔야 됩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저 베어낸 자리를 사진 하나 찍었는데 지금은 뭐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쇠퇴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설탕은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항구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13시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엘볼로라고 쓰여져 있는 저 마을까지 약 9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 한인들이 걸어서 이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수수 농장에 돈벌이가 된다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세계대전의 여파로 설탕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20분의 1로.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도 돈벌이가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애니깽 농장을 다시 찾아가자. 그 힘들었던 노동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마탄사스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를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걸어서 자동차로 13시간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이 저기입니다. 지금도 마을이 살아 있고요. 그런데 한인 후손은 한 가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쿠바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큼지막한 건물이 교회라는 얘기에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아무도 역사적인 어떤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었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세 가정이 나누어서 쿠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걸 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마을에도 저렇게 기념탑이 하나 섰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캐나다의 한 교회가 세운 기념탑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 학생들입니다. 초기의 학생들이어서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 초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가서 사진도 찍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또 방법이 없어서 저런 역사적 유적지를 다녀볼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쿠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견학 시간이었지요. 그 다음에요. 이게 애니깽의 모습입니다. 애니깽은 선인장인데요. 이 크기가 사람 키만 합니다. 다음이요. 사람 키만한 것을 다음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노동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걸 베어내는데 가시가 얼마나 강하고 날카로운지 잘못 건드리면 그냥 구멍이 퐁퐁 날 정도로 그렇게 강합니다. 옆에도 가시들이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가시는 더 엄청나고요. 저걸 저렇게 베어내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칼로 베어지지도 않습니다. 저걸 이제 쭉쭉 찢어서 가공을 하면 밧줄이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밧줄이어서 배에서 사용하는 그런 밧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합성 섬유들이 너무나 발전하고 튼튼한 밧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양된 이제 다 죽은 그런 산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당시에 쿠바로 들어갔던 어르신들의 정신 세계가 어땠냐 하면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지요. 그 3.1운동을 매년 기념하는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이 남아있기는 저렇게 3.1운동 18주년 기념으로 1937년에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그야말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탕수수 농장 또 애니깽 농장에서 벌은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미국의 독립단체에 보내고 미국에서는 또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서 임시정부에서 그걸 수납을 하고 그리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쿠바에서 홍길동 얼마 이게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저기군요. 네,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한국을 가르치는 민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 흔적이 없어졌지만 저런 사진들이 남아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이요. 이 일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임천택 선생님이신데 1970년대 건국 훈장을 받으셨고 한 번 더 넘어가시면 지금은 대전의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15분이 계셔서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절반 정도는 후손을 찾아서 전달이 됐는데 그 절반은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해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한국의 기록에는, 그 옛날 기록에는 한국 이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그런데 쿠바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스페인어로 이름을 바꿔서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내 할아버지는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이름만 알고 있지 그 다니엘이 한국 이름이 뭐였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찾아서 매치가 돼서 확실하면 훈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전달이
그래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으로 가죠. 너무 또 오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작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사하셨다 그래야 되나? 주신 그 포장, 훈장이 이제서야 전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전수식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후손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찾아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곳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2층에 제가 살고 있고요. 1층이 학교입니다. 다음을 좀 보여주실까요? 넘치는 생명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선교센터라고 얘기했다가는 당장 문제가 될 이름이어서 넘치는 생명의 집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병원이에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은 아닌데.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교실의 모습이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1박 2일에 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KBS에서 한인 후손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래서 촬영하십시다 했어요. 그런 건 역사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인 후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그 기록을 남겨두도록 허락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실제 팀이 와서 찍을 때 보니까 이거는 문 열고 들어가면서 촬영합니다 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진행팀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항의를 할까 그러다가 말았는데요.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저는 도청당하고 감시당하고 한국말이 이렇게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미행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제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이런 거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참 감사한 거는 또 군대에서 만났던 분들이 1박 2일에 제 얼굴이 나온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막 PD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도 만나게 된 그런 귀한 일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또 한 면으로는 손해가 좀 막심한 문제가 생긴 그런 건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 교실은 가정집에 방 2개를 터서 교실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대로 에어컨이 있고 좋은 형광등이 있고 칠판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교실은 쿠바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로 와서 공부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좋아서. 여기 17명밖에 좌석이 안 됩니다. 최대 앉으면 23명 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5개 클래스 74명이 학생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9월이 되면 또 한 번 더 뽑아야 돼요. 더 뽑아요? 저 한 번 더 입학을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10명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 17명까지는 받을 생각인데 더 늘어나면 1월 달이 되면 더 늘어날 테고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사진들을 또 설명을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선교센터 주변은 저렇게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먼지가 아주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요. 비가 한번 오면 물이 저렇게 바다가 돼가지고 선교센터 2층에서 제가 사는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첨벙첨벙하고 마차가 지나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말똥, 개똥으로 범벅이 된 저런 물에 애들은 들어가서 또 놉니다. 예, 그냥 수준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이요. 곤충 채집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퀴벌레가 이만합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만한데 이만한 거 옆에 지네가 저 길다란 게 있죠? 얼마나 큰 지네예요. 저도 저런 거 보면 무서워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데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바퀴벌레 잡는 약이 뭐죠? 무슨 케이스 있는데 까만 거
하여튼 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몇 개 사다 놨더니요, 들어가서 먹고 다 죽어요. 바퀴벌레들이. 참 감사하지요. 어떤 녀석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난 이만큼 큰 날개 가졌어 그러면서 제 앞을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걸 또 죽어가고 있는 걸 먹었겠죠. 지네가 먹고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지네를 따로 잡을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다들 죽는데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차마 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념품, 천연 기념물 정도 되는 저는 풍뎅이 종류들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곤충 채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곤충 채집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쿠바로 좀 보내서 이 선교센터를 뒤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이 작아서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침 선교센터 맞은편에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땅을 팔겠다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폭은 1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뒤로 140m예요. 뒤로 저 끝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을 보실게요. 그 다음이요. 저 뒤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저 뒤로 또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 가서 또 찍었습니다. 한 번 더요. 네, 저렇게까지. 그래서 길이가 140m나 돼요. 폭은 10m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저 땅을 샀습니다. 사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 담장을 다 완성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하나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창고처럼 생긴 건물인데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부수고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칸막이로 나누어서 작은 교실도 쓰고, 필요할 때 전체가 모일 때는 그걸 터서 큰 교실로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방도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빵 굽는 기계들을, 설비들을 좀 넣어놓고 빵을 구워서 거기서 빵을 팔면 어떨까. 물론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겁니다. 한국의 빵 맛이 이렇게 좋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요. 거기도 빵을 다들 먹는데 재료가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는 무슨 강력분, 박력분, 뭐 중력분 이런 잘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밀가루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좀 좋은 맛을 선보이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꿈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게 뭘까요? 망고입니다. 저 땅 안에 망고 나무가 4그루가 들었는데요. 한 그루마다 600에서 700개의 망고를 얻을 수 있답니다. 계절은 6월, 7월, 8월입니다. 언제라고요? 예. 그때 말고는 망고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저장 시설들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먹는 겁니다. 6, 7, 8월에 오시면 망고를 발로 차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오시면 아보카도라 그러죠. 거기서는 아구아까떼라고 그러는데 아보가도가 변호사라는 말이어서 제가 거기서 아보카도라고 했다가 뭐라고요? 뭘 먹는다고요?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아보가도는 변호사예요. 아보카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보카도고요. 아보카도를 또 발로 차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오시면 꼭 오십시오. 저렇게 이제 망고가 막 이렇게 맺혀진 모습을 봤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까이서 찍은 게 아니라 정말 주먹만한 것도 벌써 열렸어요. 근데 연글질 않아서 6월쯤 돼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나무에서 잘 익은 걸 따먹는 게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높이 있는지 보실까요? 그 다음이요. 저 꼭대기에 보이는 게 보이세요? 네. 저걸 어떻게 따야 되나 고민이 심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걸 장대에다가 톱을 달아서 어떻게 베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그 담장 인부에게 물었어요. 저걸 어떻게 따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나나 나무는 열매가 한번 맺히면 다시 못 한답니다. 그냥 한번 맺히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저게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할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베어내야 된답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바나나 나무가 힘을 얻어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노란색으로 변하기 직전에 따야 되는 이유는 변하고 나면 새들이 다 먹는답니다. 새들도 그 떫은 맛을 아는 모양이에요. 떫고 단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 따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나나 꽃입니다. 바나나 하나하나마다 끝에 꽃이 저렇게 피는 걸 몰랐어요. 저걸 보니까 너무 이뻐서 저걸 따먹으면 열매가 제대로 안 연글나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요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은 못 먹어봤습니다. 바나나를 먹지, 그죠? 바나나 꽃을 먹어야 되나요? 그 다음이요. 어이구야, 이게 뭐죠? 그 다음이요. 네. 한국어 교실 학생들을 데리고 유적지 견학을 갔는데 작년 12월 달의 일입니다. 체게바라라고 혹시 아세요? 예, 체게바라라고 하는 그 혁명 주역의 기념관에를 찾아갔습니다. 산타클라라라고 하는 곳인데 학생들 저런 데 데려가니까 너무들 좋아합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와봤다고들 막 기뻐하는 이들을 봤는데요. 저런 유적지, 또 그 다음이요, 산타클라라 마찬가지 그곳에 있는 체게바라가 정부군과 맞닥뜨려서 전투했던 기념 공원입니다. 거기도 갔었는데요. 저 중간에 서 있는 형상 조형물은 포탄이 터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차가 저렇게 서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불도저를 가지고 정부군이 탄 열차가 지나갈 때 그걸 철로를 휘어놨답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섰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공격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 공원입니다. 저런 곳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는 이 혁명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지난 2월 달의 모습입니다. 저를 파송한 광명교회, 개봉동에 있는 광명교회에서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세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이요, 아이들하고 풍선 가지고 놀고, 그 다음이요, 또 이거는 이제 어떤 집에 한인 할아버지이신데, 한인 후손 할아버지이신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너무나 생활이 어려우셔서 제가 선교 후원비를 받아서 저분에게도 도와드리고 25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인데 제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저 뒷마당에 쌓여있는 낙엽과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다른 거 뭐 문짝 수리해드리는 거, 전기 해드리는 거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돼서 이 팀이 왔을 때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그걸 끄집어 내드렸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뒤편에 끄집어낸 것이 쌓여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저거를 할 때요,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바퀴벌레들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막 붙은 거 띄워주고 주면서 했는데 진해까지 막 우글우글 나와서 나중에 소독약 다 뿌려드리고, 그리고 저분들이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바퀴벌레 300마리, 진해 200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센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제 옆에 있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쿠바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타고 다녔던 스쿨버스의 운전사셨어요. 기사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껏 수많은 선교팀들을 봤지만 이런 팀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팀들은 와서 구경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어서 잠깐 사역하고 관광하고 또 다시 옮겨가서 사역 잠깐 하고 또 구경하고, 그래서 운전을 하는 나는 계속 운전만 하고 다녀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이 팀은 한 곳에 그냥 앉아서 일주일 동안 이 사역만 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댁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를 친히 들어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감동을 하셔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음식도 한국 음식 재료들을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제공을 해주셨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들 먹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오시면 그때 좀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요, 뭐 부채춤도 했었고요,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요, 뭐 합창도 하고요, 또 연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이요,
가스나 전기로 음식을 만들기에 너무 힘듭니다. 전기는 뭐 골로인데 너무나 열이 안 올라오고요. 가스는 너무 비싸고요. 장애인들에게는 가스를 아주 싸게 공급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공급을 해서 감히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숯불을 피워서 저렇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기를 원하셨는데 오신 분들이,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실이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이분들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5개 그룹을 다 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장로교회의 마당입니다. 참 좋은 넓은 장소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빌려서 학생들을 다 거기 모으고 선교팀과 함께 미니 올림픽을 했어요. 한글을 가지고 하는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언제 끝내야 됩니까?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좀 전에 그 모습은 원숭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 사람을 툭툭 쳐갖고 이제 모션을 원숭이로 취하는 거. 그래서 끝에 사람이 원숭이 한번 맞추는 거 아시지요? 예, 이런 게임도 했고요. 저 뭐 제기차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양파 옮기기. 그 다음에요. 젖은 종이에 써 있는 글씨를 읽어야 됩니다. 떨어뜨린 다음에 막 근육을 막 움직여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그 읽어야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었고, 그 다음이요. 줄넘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이요. 발로 차서 물통을 넘어뜨린 다음에 거기 쓰여 있는 글씨를 읽어야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도장을 제대로 다 받으면 이제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 다음이요. 벽화를 그려주기도 했고요.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날개입니다. 사람이 거기 가서 서서 두 팔을 벌리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선교센터 앞에 그 아까 보여드린 땅 안에 있는 겁니다. 땅 바깥에 길가에다가도 하나를 할 생각입니다. 하얀색 날개를 만들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나도 여기서 좀 사진 한 장 찍자, 그러고 포토존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교실 안에도 저렇게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성구로 스페인어, 한국어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단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이제 수지침 사역인데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그거 좀 해결하려고 배웠던, 잠깐, 이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한 달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는 차마 한 달 배웠다는 얘기를 못하겠어서 3개월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꿀한 대로 이거는 돌팔이라는 뜻입니다. 돌팔이가 가서 찌르는데요. 170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침은 아직도 제가 신뢰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지침으로 병이 낫는다? 별로 이게 물음표가 여전히 저한테도 남아 있는데, 진짜로 이 낫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수지침과 쑥뜸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쿠바 사람에게는 최소한. 예. 저분은 아픈 데가 많으셔서 저렇게 많이 찔렀어요. 근데 찔러놓고 보니까 예쁘게 찔렸길래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저분은요, 침을 놓는 중간에 자기 몸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놓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도망가려고 그만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몸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빠른 그런 뭐라 그러나 효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천식 환자가 3사람이 고쳐졌습니다. 2사람은 단 한 번에 천식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20분을 침을 놓고 있는데 20분 있다 빼는 겁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어지러워요,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지침 부작용 없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다 쓰러지면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돌팔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눈 떠봤더니요,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침을 놓다가 환자가 웃으면 침술사는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침 맞던 사람이 웃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짐 싸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이제 편안해졌다고, 너무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건 그렇게 하고 20분 됐을 때 뽑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제가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몇 주 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환절기에만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안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반은 또 실망도 하면서 감사도 하고, 그렇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안 아프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증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고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도 그렇게 고쳐졌는데, 그 말씀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뭐 어지럽다, 뭐 덥다,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4분을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4분이 지나면 나아지니까 제가 이미 경험이 있어서 그랬더니 정말로 좋아졌고 그분도 제대로 나으셨어요. 최근에 한 분이 늘 쌕쌕거리는 소리로 숨을 쉬면서 다니시던데, 그분을 한번 찔렀는데 10분 후에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뭐지? 그랬는데 한 번 더 맞았을 때 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2번째 맞고 그리고 그분도 다 나았어요. 이 환자들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님, 이번에 제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발을 잘 걸으시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발바닥이 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 골반이 뭐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좀 보십시다. 그러고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눌러드렸더니 몇 군데가 굉장히 아프시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던 거는 또 그밖에 없잖아요. 뜸을 떴어요. 거기다가 뜸을 뜨는데, 뜸을 보통 뜨고 다시 눌렀을 때 안 아프면 다 나은 건데요, 계속 아프시대요. 그래서 계속 아프시다니까 5번인가를 떴어요, 같은 자리를. 그러고 나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걷고 다니세요 지금. 이게 쿠바 사람들한테만 맞는 건 아닌 모양이다. 어머니에게도 맞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너무 오래 떠들었네요. 이분은 뇌경색 환자이십니다. 재작년 12월에 발병하셨는데 제가 2월부터 찔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도무지 차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운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려도 운동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는지. 침을 놓는 건 열쇠로 키를 연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밀고 들어가셔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셨는지 하여튼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냥 그대로지만 저분보다 6개월 앞에 똑같은 병, 뇌경색으로 앓게 되신 분은요, 지금 손을 여기까지 올리시고요, 쓰지 못하던 오른쪽을 다 쓰시게 됐는데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됐고, 팔도 여기까지 올리게 됐고, 말씀이 안 나오던 말씀도 터져 나와서 지금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학생은 14살, 이번 3월에, 지난 3월에 15살 됐습니다. 뇌성마비예요. 몸이 다 비틀어져 있고요, 여기 목 아래 구멍을 내서 음식을 여기다 넣어줘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얼마나 표정이, 저 상황을 볼 때는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학생에게 제가 수지침은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 가정도 이제 후원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인데, 이 사진은 제 큰딸아이가 찍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저 아이의 표정이 저렇게
되었답니다. 기도할 때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야, 참 귀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오래도록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한 인생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이제 쿠바에 오신다면 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저런 가루가 나옵니다. 안 끓이면 그냥 맹물을 볼 때는 하나 문제가 없는 물로 보이는데 끓이고 나면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15리터짜리 들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끓여서 그걸 아까 보셨던 그 하얀색 종이 필터, 커피 종이 필터에다가 저걸 걸러냅니다. 정수를 한번 하고요. 필터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브리타 정수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숯 그 필터가 있는 브리타 정수기에다 넣어서 2번을 정수해서 저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밥해 먹고 국 해 먹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저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뒤에 그릇은 말려서 담아 놓은 거고요. 저런 걸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저는 저렇게 걸러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2013년 6월에 들어갔는데 8월에 신장 결석이 걸렸습니다. 그런 병이 저한테 없었는데 그 병의 이유를 찾아보니 저게 답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물을 마셨거든요. 정수하지 않았고요. 저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고요. 근데 7mm짜리 그 결석이 신장에 생긴 걸 몰랐고 그것이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지에서 의료가 무료라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생각할 여지가 참 많은 일입니다. 의료와 교육이 무료다. 예,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의료가 무료여서 환자들이 병원에 넘칩니다. 공짜니까 그냥 조금만 아프면 다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만큼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번호표를 좀 주고 언제 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매일 새벽마다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들이 의료 이 검진 장비들이 1960년대 70년대 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엑스레이를 제가 신장결석이라고 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하나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장비 가지고 뭘 어떻게 검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수준은 그렇고요. 저보고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신장 결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 전문가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근데 의사의 그 검진 결과가 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국에 드디어 왔어요. 와서 CT를 딱 찍었더니 빛나는 결석이 있더라고요. 7mm짜리가 아주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 하기로 하고 전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하기 전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그게 소변과 함께 나왔어요. 7mm짜리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슉 하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재작년 2017년에 한 번 더 아팠어요. 똑같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왔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지 그냥 소변과 함께 후루룩 날아가 버려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이 물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쿠바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한국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김밥 만들기. 저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은 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호텔 주방의 매니저입니다. 저분이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에요. 한국 음식 만들 수 있다고, 김밥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드렸는데 밥이 벌써 질어요. 그래서 이건 김밥 만드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놓고 애들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저만 맛있습니다. 그러고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걸작이 나왔어요.
잡채 만들기를 또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당면을 보내주시고 그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사진 찍을 땐 저렇게 예쁘게들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먹질 않더라고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쿠바 사람이. 오히려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채 만들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 한국문화교실로 동요 배우기를 합니다. 동요를 가르치고 있는데 노래를 시켜봤더니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첫 음을 아 하라고 내라고 하면 아가 한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음이 나와요. 얘네들이 무슨 음악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소리를 내니까 야 이건 뭐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노래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피리를 가져갔습니다. 리코더를 가져가서 연주하는 걸로 일단은 악보를 가르치자라고 생각하고 나비야를 그려서 나비야를 연주하고 지금은 송알송알살이 배은 구슬 그걸 연주하게 됐습니다. 악보를 가르치는 이유는 제 최종 목표가 아카펠라 합창입니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아카펠라 무반주로 화음을 만들어서 합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피리를 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게 보이세요? 저 사진에서 제가 앞에서 저 짓을 안 하면 애들이 못합니다. 지금 수준은 제가 앞에서 하나를 틀리면 다 틀립니다. 앞에서 제가 이걸 잘해야 연주가 되는 수준인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없죠? 이거는 이제 1박 2일 그때 모습입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조만큼만 동영상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쿠바에서 뜻하지 않게 선교사가 전도는 하지 않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집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한 동양인이 코레아노가 바늘로 찌르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찌르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거는 금지하라고 못하게 됐는데 찌르는 거 갖고는 한마디도 아직 듣지 못했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새로 산 땅에 명의 이전을 두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해놓으면 그걸 팔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선교 역사상에 참 많이 있거든요. 두 사람, 쿠바 사람을 정해서 명의 이전하던 중이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교사하고 있는 아주머니세요. 유슬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가장 지금 진도가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그분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 일을 돕겠다. 이전에 의사였어요. 13년 전까지 의사였고 그 부인은 간호사였는데 그 일을 다 접고 지금은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운전이 봉급이 10배 이상 더 많아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시작했던 일을 접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돕겠다. 명의 이전 절차 또 뭐 건축하는 거, 담장 쌓는 거 이런 거 다 돕겠다고 해서 좋다 그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뜻하지 않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일로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어떤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줬냐면 마치 자기 땅인 양 그 땅을 생각을 하는 거 무슨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도와주니까 참 좋다라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그거였는데 자기 땅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청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제가 허락했어요. 제 학생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뭐라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 작업을 담장 작업하면서 나온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4마차 분량을 뺐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걔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일을 했냐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하고 말이 더 이상 안 될 정도였는데 그분이 이걸 이유로 해서 못 돕겠다라고 저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의 그 행태가 참 좋지 않아서 오케이, 고맙다, 이제까지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돕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자기 아내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실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지난 3월 중순에 중지하게 됐어요. 이분이 못하면 제가 가르치면 되는데 제가 가르쳤다면 또 추방당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4월이 되면 방학을 하는 거였는데 3월 중순에 방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장 공사 끝내고 그리고 왔는데요. 이 일을 두고 건축 공사는 아직 계획도 안 세웠어요. 이제 천천히 할 생각이에요. 한국어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이 롤란도예요. 롤란도가 마음을 좀 바꿔먹고 제대로 잡아먹고 회개하고 제 위치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7년을 제가 거기 있을 생각인데 이 사람이 계속 옆에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제가 당장 가서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서 내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의 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는 아마도 제가 머리 숙이고 미안하다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를 지금 못하게 해놨는데 이 일이 잘 해결이 되고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까지 함께 전하면서 쿠바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선교 대축제를 마련하시고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상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오늘 삼진 아웃입니다. 홈런은커녕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하나라도 좀 남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와 헌금이 남아 있든지 아니면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든지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드린 기도 제목이 남아 있든지 뭐라도 하나가 좀 남아 계시면 참 좋겠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